자, 이어서 할게요. 부동산 압류 절차. 그래서 각 재산별로 압류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상황을 잘 보시면 돼요. 다날 세무서장은 다음에 재산 보시면 부동산, 뭐 재단, 등기, 선박 이런 것들은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는 게 등기 등록하면서 발생해. 등기. 이게 1항이 등기고 2항은 등록이에요. 차량 이런 거는 등록한다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재산을 내 걸로 만들 때 하는 절차가 등기 등록이거든요. 그래서 압류조서를 첨부해서 등기 관할 세무서에게 촉탁해야 한다가 절차에 촉탁. 위임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쟤한테 등기를 위임해야 된다, 촉탁해야 된다. 변경 등에도 갖다 나오고요. 효력 발생 시기가 그래서 절차랑 이어져요. 잘 보시면. 이러한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 이 효력 발생 시기도 필수 지문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필수 지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2항이 좀 어려운 지문인데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게 법정기일이랑 우리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랑 담보 설정한 기일이랑 붙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게 빠르면은 이게 1순위로 오고 이게 1순위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담보 채권보다 조세 채권을 우선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담보 설정이 빠르면은 국세 채권보다 이런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담보 채권이 먼저 징수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기본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 재산의 소유권 이전되기 일단 포인트 기억할게요. 전에 체크하시고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에게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친다가 또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국세징수법이 2차까지 나왔다면 다 설명드렸지만 1차 목적에서 보시면 좀 쉽게 기억을 할게요. 압류한 후에 그 매각해서 배분할 때 이 법정기일 설정일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고 압류 당시에는 법정기일이 도래해서도 일단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이전된 후에는 제3자한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에 대한 국세 체납에게도 미친다라고 해서 압류는 일단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가져간지 싸움은 나중에 팔고 청산할 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친다도 포인트고 하도 이게 미친다로 시험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 되기 후에로 한번 냈었어요. 후에. 그래서 전에 미친다 이것만 기억해도 틀리진 않는데 이 사실 상황은 되게 어려운 조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조문. 그래서 이것도 국기법이랑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또 이게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세요. 오며 가며 작년에 또 기타세법 잘 보는 사람들은 지하철 이런 데서 그 활용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타세법 탄탄해져요, 진짜. 그다음 압류 부동산 등 사용 수익할 수 있냐?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을 원칙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을 이렇게 떼가지고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뭐 붙여가지고 압류된 자산이다 이렇게 해놓는 건데 딱지 붙이는 건데 이 사람이 차라리 이거를 사용 사업에 쓰게 해서 세금 내는 게 서로서로 좋죠. 그래서 사용 수익 할 수 있단데 다만 가나안 세무서장은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대요. 그때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제3자도 준용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두 번째는 동산 또는 주식이에요. 주식. 동산 뭐 기계장치일 수도 있고 좀 움직이기 쉬운 그냥 상품 제품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컴퓨터 뭐 이런 것도 수도 있고 유가족은 주식인데 이때 압류는 점유 사실상 지배한다라는 게 점유예요. 그냥 좀 손쉬운 표현은 그냥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세무공무는 손에 쥐므로써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률상 용어의 정의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점유예요. 점유. 그래서 점유함으로써 하고니까 부동산이랑 지금 압류 절차 방법이 다르죠. 부동산을 점유한다 나와도 틀린 거고 얘를 등기 등록한다 라고 해도 틀린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압류의 효력도 그래서 점유한 때 발생하는 거예요. 점유한 때 등기 등록 완료된 때 이런 거 이제 페이크로 친단 말이에요.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세무공무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자에게 문서로 주세요 인도를 요구해야 된다. 그때 인도를 요구받는 제3자가 동산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 등 수색할 수 있다. 아까 수색에서도 배운 거 준용하고요.
요것도 신설된 조문이에요. 참고로 사항.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동 재산이래요.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압류 동산의 사용 수익. 우리 주식은 뭐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게 없고 동산도 사업에 필요한 재산인데 운반하기 좀 곤란하대요. 아까처럼 뭐 돼지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체납자 제3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고요.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 재산을 드러내면 되고 또 동산의 체납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그런 거 정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규정들은 없네. 그 다음에 금전의 압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돈으로 뭐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 또 이제 힘있게 볼게요. 채권의 압류 절차. 여기가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이거 지금 국가가 체납자한테 세금 걷어야 되는데 이 체납자가 다른 쪽에서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체납자이자 채권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한테 지금 돈 주는 사람이 제3채무자라 그랬죠. 제3채무자. 그럼 국가가 얘한테 채권 압류했다라고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얘는 체납자한테 돈 주면 안 되고 이제 국가한테 주는 그 규정이 여기서 이제 조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그 뜻을 요 제3채무자한테 통지해서 이제 체납자한테 돈 주면 안 돼요. 저한테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 주시고요. 심지어 조건부 채권은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험에 또 나올 만한 이제 포인트가 요거예요. 채권 압류의 범위. 그래서 관할세무서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체납액을 한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초과 압류 금지가 원칙이에요.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 압류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이 또 있죠. 다만 예외가 또 있어요. 압류하라는 채권의 국세보다 그 채권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않대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그 국세기본법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에 설정되어 있는 게 법정 기일보다 빠르대요. 그럼 채권을 가져갔는데 채권을 가져가서 징수하려고 해도 저 질권 설정자가 내가 먼저 담보 설정했거든요 하면 국가가 걔한테 돈을 먼저 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맨 처음에 1억만 걷으면 되는데 1억 걷었다가는 저 질권 설정자가 1억 중에 얼마를 가져가니까 내 체납액의 그 징수가 이제 일시를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1억보다 더 많은 채권을 징수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질권 설정자가 가져갈 우려가 있으니까. 왜 가져가요? 국세에 우선해서 담보를 설정했으니까 채권 압류한 다음에 뿌릴 때 걔를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 징수하고 싶어도 걔가 가져갈 걸 대비해서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규정이 신설됐어요. 원래도 초과 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압류하는 채권의 국세보다 우선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압류하게 된 체납의 징수가 확실하지 않다. 저 사람이 다 가져가면 나는 그 사람 위해서 그럼 압류하는 그런 무슨 국가가 대신 무슨 징수한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전액 압류할 수 있다. 제 체납의 한도가 아니라 더 많이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권 설정자 주고도 내 체납액이 남겠다라는 거죠. 남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국기법 안 들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 국기법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국기법. 그 다음에 채권 압류의 효력은 그래서 절차랑 연결된다라고 했었죠? 압류의 효력은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뭐 점유한 때 등기 등록 다 틀린 말이에요. 각각 자산별로 절차랑 효력을 매칭시켜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채권 압류를 통지한 경우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국가가 이 채권자의 대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세요. 대위한다라는 게 이제 국가가 얘 원래 채권자를 대신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위한다라는 표현인데 이 경우 압류 1년 이내에 얘가 돈을 안 준대요. 또 얘가 갑자기 돈을 안 준대요. 그때 빨리 주세요. 또는 안 주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불복 중인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4조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압류라고 해서 월급이에요, 월급. 내가 1개월치 한 달 월급 압류했는데 2월, 3월, 4월 할 수 있냐?
미친다, 미친다. 금려 등등등등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체납액 한도하여 미친다. 채권에도 미친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최저 생계비 남겨놓고 막 그런 거 이제 배웠죠. 185만 원 반탱이 그다음에 막 25% 그거 좀 숫자 까다로우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작년까지 무채재산권이라고 했던 건데 그 밖의 재산권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무채재산권 중에서 등기가 요하는 자산이 있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뭐 임차권 이런 거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앞에 거에 콜라보라 보시면 돼요. 그 밖의 재산권 중에서 등기 등록이 필요하면 우리 아까 부동산처럼 촉탁하시면 되고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통지하면 돼요. 통지. 이게 사실 아까 보니까 이게 엔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3 채무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 절차가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 거에 지금 섞여 있는 규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여기도 특히 뭐가 잘 나오냐면 1번이다. 1번 1항을 꼭 체크. 필수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1항. 국가 지자체 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 그래서 관할사무소 체납자가 국가로부터 재산을 산 거예요. 하필 국가로부터. 국가도 우리 사계약 많이 해요. 국가의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이게 제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어차피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국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이때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어차피 내 거니까 내 거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걔한테 줘야 되는데 압류와 관련된 거 안 준다. 그래서 압류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전이더라도 압류한다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 해제 요건. 여기는 별표시. 세무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규정이에요. 압류 해제 요건. 별표시. 해제 별표시. 여기가 잠시만 여기가 이상한 게 맞죠? 페이지가 지금 2장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거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거를 좀 지워주시고 2개가 동시에 되어 있어요. 요거만 남겨주시고 요거 지우면 안 되겠다. 이 앞에 거를 지우고 이 뒤에 거로 갈게요. 뒤에 걸로 그래서 똑같이 나와 있어. 보면 똑같이 여기 노란색 표시만 더 있죠. 노란색 표시만 더 있죠. 그래서 제가 잘못 넣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노란색 표시 있는 것들로 출발해서 그 옆에 거는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냥 똑같은 건데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좀 오류가 났어요. 오타 났어요. 그래서 관할사무소는 다음 중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적 해제 사유가 있고 다음 장 가보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고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심지어 올해 개정이 일어나가지고 문구를 정비했어요. 문구까지 정비했으니까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더 한 문제 맞추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제하여야 한다는 must예요. must.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압류와 관계되는 차량에게 전부 냈어요. 돈 냈대요. 전부 납부. 또는 전부 충당은 환급금이 있는데 그거를 깐 거예요. 낼 거랑 깐 거예요. 어쨌든 납부한 거죠. 전부 납부, 전부 충당. 충당의 개념을 괄호에 넣어놨어요. 국세, 환급금 등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안 낸 거랑 까세요. 그게 충당이에요.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이건 잘 냈으니까 빨리 해지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전부 취소됐어요. 관할사무소장이 잘못 부과했나 봐요. 전부 취소했으면 압류 해지하여야 한다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공매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 압류를 여러 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괄 공매하는 게 원칙이에요. 한꺼번에 공모했는데 부동산 팔았는데 이미 체납액을 다 달성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재산들은 풀어줘야죠, 빨리. 그래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으면 나머지 재산은 풀어줘라.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느낌으로 보면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 요 4번이 가장 까다로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는 체납 처분 중지 사유라고 해서 쓸데없이 썼던 게 압류 해제 사유로 넘어왔어요. 이게 체납 처분 중지였다가 일단 보기 전에 이게 조문이 기니까 팔려고 했는데 우리 팔 때 이런 비용 들어간다 했죠. 강제 징수비.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대행하니까 걔한테 수수료 좀 떼주고 공매할 때도 공매비용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강제징수비가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이야. 근데 총 재산 팔아봤더니 400밖에 안 들어와요. 강제징수비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제하는 게 낫겠다. 해제하는 거. 갖고 있으면 그것도 관리비용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시 해제 하여한다 되는 거예요.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까지 일단 끊고 괄호 문구부터 먼저 볼게요. 이것도 아까 계속 배우는 그 조세 채권 우선순위 그 규정이 연결된 건데 압류에 관계된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개문법에 따른 채권이 있으면 국가 채권보다 얘가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팔아봤자 걔가 다 가져가면 남을 여지가 없대요. 해제해야 된다. 해제해야 된다. 이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팔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요 표현이에요. 바로 그 경우를 포함한다.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말하는 거야. 남을 여지. 결과적으로 핵심은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그래서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다만자가 있고 저 다만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는 우리 앞에서 느낌은 배웠죠. 교부 청구. 지금 다른 기관에 털어서 나도 받을 거 있다. 근데 이 교부 청구에 좀 문제가 뭐냐면 기압류 기관이 어우씨 너 사실 압류 잘못했네. 실수했다. 해제해요. 그럼 나는 같이 해제해야 돼요. 같이 해제.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부 청구의 가름에서 참가 압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압류에 참가할 수 있는 거야. 압류에 참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참가 압류 교부 청구 일단 느낌은 비슷한데 그런 차이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 경우로서 교부 청구 참가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했다. 즉 내 체납액은 팔면 남을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지금 갑자기 내가 강남 세무서장인데 용산 세무서장에서 용산 세무서에서 안는 게 있다. 그래서 교부 청구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팔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부 청구 받은 그 용산 세무서한테 남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해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공무원 한 팀이에요. 우리 하나다예요. We are the world예요. 그래서 그 교부 청구와 관계된 체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남을 여지가 있다면 제외한다는 건 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제하면 안 된다. 다른 세무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 해제하면 안 된다. 제외한다. 이런 의미를 항상 잘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4번은 그 공무원 내부에 있는 국세 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뭐 거쳐야 된대요. 뭐 단순 절차고 이거 거쳐서 해야 돼. 4번만 요거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4번은 요거 절차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해제해야 된다 사유 눈에 반드시 익어 놓으셔야 돼요. 단순히 보기지만 나올 수도 있지만 모두 고르세요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서 우리 배운 거에서 두 가지 뭐 있었어요? 제3자 소유권 주장 반환 이런 것도 있었죠. 승소 판결 받고 달라 이런 것도 해제하여야 한다였고 확정전 보전 압류에서도 배웠었어요. 확정전 보전 압류에서 3개월 내 확정하지 않은 경우 확정전 보전 압류 쳤는데 납세덤보 제공하고 그때도 하여야 한다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흩어져 있지만 어쨌든 같이 묶어두시면 좋아요. 조문은 흩어져 있지만 해제할 수 있다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사무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 전부 일부를 압류 해제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어요. 재량권이. 첫 번째, 압류 후 재산 가격이 변동해서 주식 거뒀거든요. 폭등한 거예요. 체납액 전액을 현주에 초과한대요. 그래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줘도 되는 거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번 압류형의 체납액 일부가 납부됐대요. 아까는 전부 납부였죠. 일부가 충당됐대요. 전부 충당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3번에도 전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 일부 취소. 그래서 우리 2, 3번은 쉽죠. 일부니까 일부 어차피 일부. 그래서 1번, 4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가장 수험생들을 현혹시키는 게 4번이에요. 4번. 4번이 가장 헷갈려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가져왔대요. 죄송한데 저거는 좀 사업이 필요한데요. 저거 좀 주고 다른 거 제공할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4번이.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로 잘 나와요. 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자. 반드시 외워주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만 한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관련된 문제만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있다. 35페이지. 35페이지. 35페이지.
34번.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하여야 하느냐, 하여야 하는.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에서 전액 천조에 초과했대요? 할 수 있다. 니은은 일부 납부됐죠? 할 수 있다. 제3자가 5일 전까지 내 건데요? 증빙 제출하고 돌려달래요. 근데 사실 이게 옛날 표현이어서 그런데 조금 더 하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인정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디귿도 해제해야 된다고. 리을의 체납자가 다른 재산 제공했죠? 할 수 있다. 리을 제3자가 이겼어요. 내 거라고 소송 가서 이겼어요. 해제하여야 한다. 디귿 미음이에요. 디귿 미음. 정답이 디귿 미음. 자, 넘어가서 36페이지 35번. 해제하여야 하는 걸로 모두 고르세요. 기억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충당된 경우 일부 충당 할 수 있다고. 니은이 새로 들어왔죠? 총 재산 추정가액이 강제징수비 까면 남을 게 없어요. 파는 이유가 없잖아요. 해제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전부 취소하면 해제하겠죠? 다른 거 갖고 오면 할 수 있다? 재산이 급격히 천조에 초과했다 할 수 있다 해요. 여러 재산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 공매대금으로 전부를 징수했다 하여야 한다죠, 이것도.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비읍이다. 비읍. 나 다 봐. 2번이다. 2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설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필수 질문 또 나와요. 근데 또 나와요. 무기 풀다 보기로도 나와요. 보기로. 이렇게 단독으로도 출제될 정도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출제될 정도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온다. 교부 청구. 중요한 거 나온다. 그래. 교부 청구. 이것도 문구를 정비하면서 사례가 약간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사유가 교부 청구 사유가. 이거 나도 받을 거 있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장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것도 한번 요거를 먼저 볼까요? 사유를 먼저 보면 다른 국세를 안 내서 강제 징수가 시작됐어요. 지방세를 안 내서 체납 처분이 시작됐어요. 공과금을 안 내서 체납 처분 강제 징수가 시작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국세는 관할세무서장한테, 해당 관할세무서장한테. 죄송한데 저도 받을 거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안 내면 지자체한테 청구하는 거고요. 공과금은 공공기관의 장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랑 이렇게 주어가 매칭된 거고요. 두 번째 사유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냥 채권자단이 제 안 갚아가지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집행법원이나 강제관리인한테 관할세무서장이 나도 주세요 청구하는 거예요. 경매 시작됐거나 요게 원래 사유가 없었어요. 일단 파산인 경우가 원래 조문에 없었어요. 근데 들어왔어요. 파산 관제인한테 나도 받을 거 있다. 교부 청구. 법인이 해산하고 있어요. 그럼 법인의 남은 재산을 청산인이라는 사람이 채권자한테도 갚고 뭐 주주한테도 뿌리고 그런 절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산인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해산, 청산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1, 2, 3번 사유가 지금 뭐에 공통된다고요?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 매칭해 놔야 되고 반드시 또 납부 기한 전.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어음 거래 정지된 거. 그거는 지금 어떤 기관이 막 뭐 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음이 부도로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교부 청구 사유에 지금 안 보여요.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납부 기한 전에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주소 곳으로 두지 않은 경우, 그거 안 보이죠? 그거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누가 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털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나 돈 받을 거 있다 청구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세요. 배분 요구하세요. 이런 것들.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된다. 근데 이 괄호 문구가 아까 지정 납부 기한이 연장됐으면 납세자가 재난 등이나 가족이 아파가지고 기한 연장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에 다른 기관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부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납부고지의 유예랑도 준용이 되니까 납부고지 유예 기간 중에도 교부 청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 문구가 법에 명확히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한 연장이나 교지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교부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 그거 틀린 표현이요. 교부 청구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그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렇게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부가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에 납부 의무가 소멸됐대요. 돈 다 냈대요. 다 깠대요. 취소됐대요.
그럼 교부 청구도 반드시 해제를 해야겠죠. 당연한 규정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문제를 적어주자. 문제점에 하면 기압류 기간 해제 시 즉 유론 관할세무서장 요 지자체 먼저 이렇게 한 애들이 해제가 만약 됐다면 교부 청구의 효력은 상실해요. 교부 청구의 효력은 상실해요. 이게 이제 교부 청구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한계점.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냈냐? 참가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참가 압류. 그럼 이거는 기압류 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급해서 효력이 남아 있어요. 소급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부 청구의 한계성을 보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완한 제도. 그게 참가 압류예요. 참가 압류. 그래서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나도 압류 참가할게요. 통지서를 그 선행 압류 기간에 송달함으로써 교부 청구 대신해서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그 압류의 효력, 참가 압류의 효력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참가 압류를 한 후 선행 압류 기간이 그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했대요. 그럼 나도 해제되냐? 참가 압류의 효력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급하여 압류를 갖는다. 뭐 언제까지 소급되는 거 효력이 발생하는지까지는 뭐 굳이 나올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등기 등록 필요한 재산은 등기 등록 완료된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통지서가 발송한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책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 선행 기간이 후속 절차를 안 해요. 그럼 좀 해라 이렇게 촉구할 수 있어요. 참가 압류는. 근데 교부 청구는 그것도 못 해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좀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데 뭐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이 효력이 갖는다는 반드시 좀 알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왔어요. 거치 끝으로 국세징수법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우리 매각 드디어 이제 압류했는데도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압류산 매각 파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매각 착수시기 요거는 신설됐길래 가져왔어요. 신설됐어요. 요거는 신설됐어요. 그래서 관할세무서장 압류 1년 혹시 모르니까 이건 새로 들어온 규정이니까 좀 연도를 좀 외우세요. 그래도 2년 아니고 1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취지를 봐볼게요. 노란색이 취지예요.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팔고 있대요. 공무원분들이. 느낌이 좀 싸하죠? 뭐 뇌물 받을 수도 있고 그거 팔아주세요. 저거 팔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1년 이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해야 된대요. 첫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사실에 대한 체납정의 통지, 공매하겠다, 공고.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항에는 의뢰서 송부 이런 행위들을 1년 이내에 함으로써 우리 조만간 이제 압류하겠다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된대요. 이게 만들어졌고요. 다만 체납된 곡세와 관련해서 불복 중이다 또는 유예됐다 감정평가가 곤란하다 등등의 사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졌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이제 매각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원칙 공매 공개적으로 파는 거죠. 공개적으로 파는 게 적절치 못할 수 있거든요. 뜻에 따라 매각하세요. 수의계약. 그래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데 공매의 방법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번 경쟁입착. 눈치싸움이에요. 눈치싸움. 눈치싸움 적어두세요. 눈치싸움. 눈치싸움이에요. 눈치게임이라고 해볼까?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 재산이 대충 얼마나 제시 때려요. 그러면 그게 대충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재공매라 그래서 원래 예전 가격의 10%를 낮춰서 재공매해요. 그때도 안 팔고 다시 하나 또 떨어져요. 그때쯤에 이제 눈치 싸움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는 거예요. 눈치 게임이 눈치 게임. 매수 신청인에게 문서로 신청하게 해요. 공매 예전 가격 이상의 신청 가격 중 최저 가격을 신청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갖는 거. 2번 우리 막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거 있죠. 전 기억으로는 그 TV에서 본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경매가 무한도전에서 그 사람들을 하루 쓸 수 있는 그런 경매를 한 적 그거 본 적 있죠, 그죠? 막 유재석 막 라디오스타에서 데려가려고 그러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PD들이 와가지고 막 제시해서 5만 원씩 올려가지고 하루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매예요, 그게 경매. 요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 이렇게 좀 제출해가지고 눈치 게임을 먹는 거고 이거는 진짜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 목적으로 본 거고. 공매. 여기 조문도 시험에 다 잘 나와요. 요 공매 조문도 체크해 놓자. 이거 66조 시험에 잘 나와요. 66조. 일단 관할세무서장은 공매할 수 있는 재산이 뭐냐. 압류한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재산권, 체납자를 대신해서 공매 다 되는데 돈을 파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금전은 제한하고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네, 2번부터 시험에 잘 나와요. 관할세무서 압류한 재산이 삼성전자, LG전자 주식이에요. 공매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돈 파는 거예요? 핸드폰 요즘은 여러 가지고 매도 걸어놓으면 팔리는 거예요. 클릭 한 방으로 팔리니까 공매할 필요가 없다. 그걸 어떻게 써놨냐?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그럼 바로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공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편리하니까. 주식은 직접 매각이에요. 주식은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우리 확정전 보존압류 아까 배웠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데 확정된 후에는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정이 돼서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압류 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조문엔 있지만 확정전 보존압류일 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흩어져 있는 것들이. 확정전 보존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대한 국세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팔아버릴 수는 없죠.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가 없다예요.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없는 거. 얼마인지도 세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얼마에 팔아요. 그 공매 예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공매 예정 가격은 세액이 확정돼야지. 이 정도 세액이니까 예정가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세액도 확정 안 됐으면 팔 수가 없어요. 일단 팔 수가 공매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4번. 심지어 이거 국세기본법에서도 나와요. 국세기본법에서도. 그래서 우리 불복 중인 경우 심판 청구된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의 재산은 신청 청구의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불복에서 이거 적어두자 이건 좀 필기해두세요. 불복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겠다죠. 그냥 한자에서 그냥 복종하지 않겠다. 세금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어떤 법률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법원 이런 데 못 가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이제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런 이제 제도들을 각 기관에서 한다.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요 불복하면서 어떤 효력이 있냐면 집행부정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집행부정지. 요 집행이라는 단어는 압류, 고지, 독초 이런 행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 집행정지를 둬버리면 내가 일단 압류를 안 당하려면 불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불복을 남용화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정지를 대원칙으로 삼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이거라는 거예요. 공매라는 것도 집행행위인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다. 왜냐면 판 다음에 국세청이 졌어요. 그럼 그거를 제3자한테 다시 뺏어와서 돌려줘야 돼요? 안 되죠. 그럼 제3자는 무슨 피해예요?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이 정지된다. 공매는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공매는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 공매는 할 수 없다.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예외잖아요. 그럼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 정지되는 게 지금 하나 있다면서요. 예외가 있어요. 또 예외. 다만 그 재산이 부패, 변질,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빨리 안 팔면 상한대요. 빨리 안 팔면.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음식을 가끔 막 받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틀 지나면 습관이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냉동실이 꽉 찼어요. 냉동실이 꽉 차가지고 어느 날은 깜짝 놀랐어요. 냉동실에 막 빵이 수북해요. 막 먹다 남은 치킨이 있고 막 피자가 있고 막 그래요. 와, 그래서 그거 버리는데 또 고생했어요. 그래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들어갈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 쉽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경우에는 심지어 팔 수 있어요. 또 이 경우에도 공매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매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이 규정은 사실 바이 국기법이에요. 바이 국기법.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국기법은 집행 부정지를 두고 있다. 근데 여기 국징법에서 딱 하나 예외가 있다.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시 또 예외가 속히 팔면 안 되면 또 팔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익이야. 뜻에 따라 파는 거예요. 관할세무서 압류자산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사유는 눈에 익으시면 돼요.
첫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금에 이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매보다는 수의계약이 적합하고요. 부패, 변질, 감량되기 쉬운 재산에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재산이 우려될 경우 방금 전에 봤었죠?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3번을 특히 좀 힘있게 보셔야 되면 금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무사 시험에서 과거에 엄청 쪼잔하게 10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1000만 원.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1000만 원이면 수익이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 미만이죠. 미만. 이걸로 한번 출제했어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수익이 할 수 있어요. 딱 1000만 원이면 공매로 가는 거예요. 공매. 수익이 안 되는 거죠. 딱 10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니까. 네 번째 마약이야 마약. 압류했는데 떨이야 떨. 떨 맞나? 저 마약 안 해요. 안 했어. 뉴스에서 많이 나오길래 그 용어가.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제한된 재산이에요. 아니면 뭐 사격장을 했어요. 사격장. 총포류 이런 걸 압류한 거예요. 총 팔면 난리 나겠죠? 총을 난사 뭐 영화 그거 뭐지? 하루에 범죄가 허용되는 그 영화 있지 않나? 더 퍼진가? 저만 본 것 같아요. 그것도 2도 있는데 심지어 3도 있고. 아무튼 그거 돼요. 그 다음에 5번이나 팔았는데 안 팔리면은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같은 건 병원에 팔겠죠. 뭐 총 같은 거는 진짜 전문 사격장 이런 데 다른 데 팔 수도 있고요. 뭐 군대 이런 데 팔 수도 있겠죠. 6번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봐요.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뭐가 있을까? 뭐 담배 거기 들어가는 뭐 재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어쨌든 이런 사유는 누에 읽어두시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공매 공고 여기서부터 단순 절차인데 시험에 엄청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힘을 좀 빼고 들으셔도 됐는데 공매 공고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공매 재산이 공동 재산이래요. 그럼 이사한테 뒤에서 이건 좀 힘있게 배울 텐데 그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어쨌든 공유물이니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공매 공고에 포함돼야 돼요. 공매 공고에 포함돼요. 너가 먼저 살 수 있다. 공매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한다. 근데 단축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매 통지도 해야 돼요. 공매 통지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좀 지엽적이어서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장은 공매 공고를 한 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해적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자들한테 뭐 통지하세요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뭐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 송달 불능 사유로 동일한 공매 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 공고를 한대요. 그 이전 공매 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3, 4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 위에 있는 자들인데요.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공매 집행 기록에 표시된 주소 등 등기요표를 말씀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 봤더니 이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국세기본법에선 도달주의를 쓰고 있어서 원래는 도달한 때였는데 그냥 발송한 때로 바뀌었다. 이건 수험 스킬상 요 정도만 좀 보세요. 도달한 때 X라고 하면 좀 좋았어요. 도달한 때 X. 개정이 됐지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방어 목적으로 보자. 방어 목적으로. 도달한 때 XXX.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래서 뭐 가져오긴 했는데 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요거는 별표 쉬세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근데 올해 신설돼서 배우자 우선 매수권도 들어왔어요. 배우자도 어쨌든 남편 체납자 부부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공유자에 속해요. 그래서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 매수권으로 법 조문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유자는 공매 재산이 공유물 지분인 경우 언제까지? 매각 결정 길 전까지 보증금이에요. 공매 보증금은 보증금. 공매 절차에서도 지엽적으로 나오는데 보증금을 제공하고 다음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 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우선 매수권자가 있기 전에 공매 절차를 밟았어요. 최고가 매수 신청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도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근데 아직 누가 사기를 한 게 없어요. 그럼 공무원분들이 요 정도에 팔아야지 라는 가격이 공매 예정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문에 없었는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맞춰놨어요. 최고가 매수 신청했으면 그 가격으로, 매수 신청했으면 공매 예정 가격으로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있다. 얘는 주로 5지문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항도 신설됐어요.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 재산이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유가증권인 경우 공매 재산을 우선 매수하기 신청할 수 있다. 그냥 1항을 준용해서 배우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배우자도 할 수 있다. 3번 관할세무서장 공유자 배우자의 우선 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있더라도 이게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더라도 공유자 체납자에게 매각 결정을 해야 된다. 공유자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은 공유자가 여러 명이래요. 그게 한 5명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놈이 안 내가지고 4명이 지금 공유자예요. 4명이. 그때 이 공유자한테 판단의 결정을 마친 경우 공유자간 특별히 누가 가져갈지 협의가 없으면 그냥 지분 비율대로 뿌려라. 매수하게 한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요게 또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5항이 관할세무서장은 매각 결정 후 매수인이, 요 매수인이 누구냐면 지금 공유자나 배우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공유자 또는 배우자. 체납자의 배우자. 지금 공유자라서 먼저 사겠대요. 지금 공유자나 배우자가 저거 공유물이니까 내가 먼저 살게 우선 매수했거든요. 근데 돈을 안 내요. 매수 대금까지. 그때 원래 이렇게 사기로 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원래 사기로 한 사람. 그 자한테 다시 매각 결정을 할 수 있다가 재공매해야 된다고 놨었어요. 재공매해야 된다. 또는 강제 징수를 정지해야 된다. 2번이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청인에게 하면 이거는 다시 공매를 할 필요가 없고 원래 사기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시험에 재공매해야 된다는 것은 새로 공매를 해서 새로 매수 신청을 받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청인에게 다시 매각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다 왔다. 매수인의 제한 보시면요. 다음 중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제3자명이나 계산으로 압류 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체납자가 체납거를 살 수 없고요. 심지어 세무공무원도 이 사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세무공무원도 살 수 없어요. 또 뇌물 이런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1번, 2번이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가 사실 작년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문구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이거를. 그래서 체납자 세무공무만 있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들어왔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거 얼마예요? 이제 세무공무도 부동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감정평가했을 때 가가지고 이 부동산 좀 감정해주세요. 근데 그게 실매물로 20억짜리인데 감정평가사가 10억짜리를 뻥친 다음에 지가 산 거예요. 지가 산 거.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이제 못 산다라는 거예요. 공매재산 못 산다라는 거예요. 공매재산 매수인의 제한에 감정평가사도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입찰, 개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실무적인 내용들이어서 그냥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매각 결정 및 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해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 결정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청인을 매수인을 정해서 매각 결정을 해야 된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인 경우 또는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매수인에 제한 제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등등 그냥 보시고 뭐 볼 거 없다. 이것도 다 볼 게 없네요. 그지? 매각 결정 취소도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한번 보자. 매각 결정 취소. 요것도 문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관할세무서는 다음 중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요. 1번 매각 결정 한 후 공매하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저 재산을 팔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대대손손 물려받은 부동산이에요. 압류하게 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 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면 매각 결정을 취소해요. 취소. 근데 중요한 거 노란색. 매수인이 저거 사기로 했잖아요. 매수인이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팔게요. 이렇게 되면 매수인도 좀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지금 재산권이 좀 침해된 거죠.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취소는 안 되고 매수인한테 이제 체납자 찾아가서 진짜 죄송한데 이거 진짜 세금 낼게요. 다시 저 재산 받아야 돼요.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그때 동의를 받으면 매각 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보시고요. 요 정도까지 보시고 공매 취소 정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공매를 취소해야 된다. 해당 재산 압류를 해제했다. 또는 공매 진행하기 어렵다.
정지 사유는 요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요건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요. 나머지는 뭐 한 번씩 그냥 보세요. 참고 목적으로 여기 뒷동네는. 요거 두 개는, 요거는 힘있게 보자. 요거. 매각 기간, 매각 관련 사실 행위 대행. 요거는 힘있게 보자. 요것도 한 4, 5년 전에 생긴 것 같은데요. 압류한테서는 하필 서화 골동품, 도자기,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지금 요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공매는 누구한테 맡겼냐?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맡겼었어요. 근데 예술품의 가치가 얼마인지 판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못 팔겠는데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을 만들었어요. 이제 예술phẩm이어가지고 이제 이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파는 것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제 요런 문구들을 넣으면 안 되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둘 다 돼요. 둘 다. 관할세무서장 직권이나 납세자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 매각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저것도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요건들이 좀 있어요. 막 홈페이지가 있고 막 어떻게 팔할 거, 전문 매각 기관 선정해서 매각 관련 사실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예술품 대신 팔아주세요를 전문 매각 기관에 맡길 수 있다. 그냥 맡길 수 있다. 직권이나 신청으로.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근데 이것도 똑같이 전문 매각 기관이 그거 1억밖에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막 10억짜리예요. 무슨. 그리고 또 장난칠 수 있겠죠? 전문 매각 및 그 임직원은 직접적 간접적으로든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상 예술품 매수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 적어놔야겠죠. 요즘도 우리 이슈화 되고 있죠. 땅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공매 등의 대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규정이 국지법. 우리 마지막 규정 이거 보고 또 잠시 쉬고, 조처법은 우리 1시간이면 끝나요. 조처법 1시간 끝나서 거의 한 5시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5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도 단독으로 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압류 매각의 유예라고 해서 우리 고지 유예 이후에 압류 매각 하는데 그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늦춰줄 수 있어요. 압류 늦춰줄 수 있고 파는 거 늦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관할세무사는 체납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도 되고요. 또는 직권도 돼요. 둘 다 돼요. 체납에 대해서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매각, 유예할 수 있어요. 유예. 우리 유예제도, 우리 시험에서 유예 많이 써요. 동차, 유예. 유예가 우리 2차 한 번 더 볼 수 있게 늦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류, 매각, 유예할 수 있는 거야. 유예할 수 있다. 왜? 그동안 잘 냈어요. 성실 납세자인데 사업이 너무 갑자기 힘들어져서 한 번 세금 안 내가지고 낼 돈이 없으니까 고지 독촉 다 못 내서 압류당했어요. 갑자기 너무 인간적인 미도 없이 팔아버리면은 이거 갑자기 이제 돌아선단 말이에요. 성실 납세자로 인정이 되면 유예시켜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늦춰줌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징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늦춰주고, 그래 돈 걷는 게 낫겠죠. 서로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는 압류 매각 유예 사유가 돼요. 유예 사유. 요것도 좀 잘 체크해야 돼요. 관할세무서장은 압류 매각 유예라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금 2번 사유 때문에 특히 그러죠. 이 사람이 사업 돌리게 만들어줘서 세금 걷는 게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었을 때 풀어 줄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 아니야. 하여야 한다. 그쵸? 할 수 있다요. 이것도 하나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할 수 있다 해서 여기 하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인정되면 이미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것도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성실 납세자예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한 푼도 안 빠지고 냈어요. 근데 납세담보를 또 받는 것 자체가 좀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납부 계획서를 제출한대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좀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매달 뭐 500씩 받아요. 그럼 내가 300씩 제출하고 200은 좀 생활비 쓸게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내부에 있는 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납세 담보 제공 요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않는다. 항상 이런 단서를 꽂아놓고 이때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서집은 좀 힘있게 보시고, 얼마 유예해주냐? 1년. 원칙 1년. 원칙 1년. 아까 우리 고지유예는 얼마였어요? 고지유예는 9개월. 고지유예 9개월.
요거 압류매각 유예는 1년인데 지금 이게 칸이 넘어가서 좀 안 썼는데 그 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있죠. 아까 그 2년이에요. 2년. 이렇게 적어주세요. 위기 지역 중소기업은 똑같이 2년이에요. 이것도 그건 다 2년이야. 걔네들은 다 2년. 아까 고지 유예에서도 9개월인데 위기 지역 중소기업은 2년이었잖아요. 요것도 1년인데 위기 지역 중소기업은 2년이야. 2년. 그래서 원칙은 1년, 예외 2년. 그래서 문제 풀고 좀 잠시 쉬죠. 문제 풀고 우리 19페이지로 가보자. 19. 열여덟 번. 여기가 이제 문제가 좀 많아요. 여기가 보통 두 문제씩 출제되니까 앞에 파트보다는 문제가 좀 많아요. 문제 수가. 압류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독촉받고 독촉 기한까지 완납을 않으면 후속 절차 압류하고요. 두 번째, 납기 전 징수에 따라 고지받고 그 기한까지 안 냈어요. 압류치고요. 이건 독촉 생략하고 압류하죠. 3번,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어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야 되는 확정전 보전 압류란 제도죠. 4번에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어 확정된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 인정돼서 재산 압류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5번에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어 확정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 인정돼서 압류한 재산이 금전이나 예금,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확정된 곳에 이를 충당할 수 있죠. 신청이 없더라도. 이래서 틀렸어요. 그럼 넘어가서 19번에 옳은 것은 1번,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대요. 관할 세무서는 압류를 하는데 이때 압류한 압류재산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되며 압류 후에 처분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 해제나 압류재산 양도권의 설정은 국가에게 유리한 처분이에요. 국가에 유리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국가에 불리한 처분이 제한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금지된다가 아니라 허용이 된다는 거고요. 2번은 아까 배웠고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이면서 그 몫이 정해져 있지만 N빵이죠. N빵. 근데 여기는 재산 점유자 실제 사용자의 것으로 보아 강제수사한다라고 틀렸고 압류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받은 청구를 하는 제3자는 5일 전까지 내 건데요. 증빙 제출하세요. 4번이 맞아요. 관할 세무서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압류 재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는 거죠. 넘어가서 20번.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원래 요 동네는 시험이 다음 중 압류 금지 성격이 다른 것을 하면서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 4개 꽂아놓고 조건부 압류 하나 넣어놨는데 이제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이 삭제됐으니까 그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 기준 찾아보니까 좀 더 자세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공무원 내부 규정 보니까. 그래서 1번에 예술부 고등대 느낌으로도 보죠. 예술부 공도부 압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 공표되지 않은 거 재산 가치가 없죠. 소액 금융자산에서 185만 원 미만 예금 소액 금융자산 안 돼요. 옷 뺏으면 안 되죠. 도장 뺏으면 계약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달달 외우시보다는 느낌만 봐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21번 풀었고 22번 풀었고 23번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압류 대상의 된 채권은 금전매각 신 재산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가치가 한다. 당연히 채권의 가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관할 세무서는 가압류 가치 없는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고요. 채권 압류의 효력은 그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서 절차가 일어나면서 효력도 송달된 때 압류할 채권의 범위는 체납된 세금 징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대범위에 산정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압류할 수 없다? 있죠. 왜냐면 거기에 담보 설정되는 채권이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서 걔한테 주면 남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원래 체납액보다 초과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었죠. 전액 압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예요. 4번이 틀렸고 채권을 압류하는 세무서이 채권 압류의 뜻을 제3채무자에 통지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대위한다. 나 오른쪽에 24번이요.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채권 등을 압류한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채무자 등은 체납제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죠. 국가한테 줘야 돼요. 국가한테 줘야 돼요. 할 수 없다예요.
천연과 신 중 성숙한 것은 토지 임목과 분리해서 별도의 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과실이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천연과실은 당연히 체납자에 귀속된 것이 하나고요. 채권을 압류했을 경우 압류의 이자의 효력에 대해서 미친다가 원칙이에요. 원칙. 아 이거는 법정과실이니까 예외가 없죠. 참고로 이자는 우리 법정과실이잖아요. 미친다 하나뿐이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엔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서 양도, 제한 물건의 설정, 채권 양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의 제한이라는 규정이고 그게 내면되어 있는 의미는 국가한테 불리한 처분의 제한이에요. 국가한테 유리한 처분을 오히려 할 수 있어요. 넘어가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매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조미하거나 매우자가 공동 조미하고 있는 동산유가 주권을 압류할 수 있다. 새로 들어와서 넣어봤고요. 옛날 규정이 이제 성립이 안 돼서 새로운 규정으로 넣었어요. 할 수 있다. 1번이 틀렸고 관할 사무자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 외에 재산 압류할 수 없다. 초과 압류의 금지예요. 다만 나누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맞고요. 주택 임대차입법에 따른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 금지 재산이죠. 급료 등은 계속 거래에서 발생하는데 압류 후 발생한 채권에도 끝에 포인트가 미친다죠. 미친다. 그 다음에 5번 체납자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로서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를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문장 잘 안 익히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26번이요. 2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제 중복되는 거 뺄게요. 2번 볼게요. 2번 체납자가 국가, 지자체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더라도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등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있고요. 가압류는 중복되고 4번도 중복되고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유권 이전된 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일의 도래국세 체납에도 굴욕이 미친다. 소유인데 이전돼 전이죠. 이전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고요. 넘어가셔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보도 나왔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답만 바로 보죠. 5번 부동산 압류는 그 압류의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법정 기일의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예요. 미친다. 이전되기 전에 미친다. 요거 두 개 힘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옳지 않은 것은 확정전 보존 압류다. 확정전 보존 압류.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는 팔 수가 없어요. 얼마에 팔지도 모르고. 관할 세무사는 납기 전 징수가 있어 확정된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미래국세청장을 받아서 확정으로 추정대금에 한도해서 재산 압류할 수 있고요. 금전 같은 것은 신청받으면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관할 세무사 압류한으로부터 3개월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한 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의 전부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4번이 틀렸고 뭐 통지해야 된다. 단순 절차 규정이고요. 넘어가서 옳은 것은 틀린 것들 하나씩 봐보죠. 1번 관할세무는 납기 전 징수가 있어 확정된 후에는 징수할 수 없다 인정될 때 납세자가 신청한 금액의 한도에서가 아니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한다는 금액의 한도에서요. 그럼 신청을 되게 적게 하겠죠. 100만 원만 낼 건데 이렇게 재산 압류할 수 있다. 틀렸고 그래서 2번이 그 3개월일 때 확정 안 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 앞에 틀린 표현이 여기 오지문으로 나왔어요. 2번은 돌아가서 읽어보시고 3번은 왜 틀렸냐. 납기 전 징수가 있으면 예로 고지할 때는 미리 국세청에 승인 받아야 하고 해당 납세자 압류할 것을 미리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통지 의무가 있어요. 3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 원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도 납기 전 징수가 있으면 이유로 납세자를 압류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높으신 분이 들어가려면 굉장히 고액을 탈세한 자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1개월 지나고 5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라 1개월 지나고 5천만 원 이상인 자가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라는 그 괄호 지문을 출제한 거고요. 납기 전 징수하고 있으면 이로 압류 재산의 금전인 경우 관할세무는 직권으로 압류 재산 한도에서 확정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금전 유가증권 예금은 신청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랬죠. 신청한 경우에.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옳지 않은 것은 압류 재산 가격 변동에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는 뿐이지 해지하여야 한다가 틀렸어요. 해지하여야 한다 틀렸고 전분했어요. 해지하여야 한다. 5일 전까지 주장이 인정되어 제3자가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제3자가 소송 가서 이겼죠?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총재산 추정가액이 강제 변동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서 징수 종료가 필요하 인정되면 즉시 압류 해지하여야 한다. 이게 새로 들어왔죠? 정지사유에서. 1번이 틀렸고요.
4번 이제 다 배운 내용이네. 4번 다 배운 내용이요. 32번 요거 보자. 32번 중요하다. 이게 조문 문구 외에 판례 문구도 있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사회행위 취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매각 이런 거 할 때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즉 회피하기 위하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라면 사회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고요. 사회행위 취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만 돼요. 과세관청한테 그 사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없어요.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이번에 일단 틀렸고 체납자에게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외에 다른 힘이 있대요. 세금을 낼. 그럼 사회행위 취소 가지 말고 그걸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를 완납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행위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맞아요. 다른 자력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압류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와 제3자가 짜고 거짓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등기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상으로 하여금 행위를 대상으로 사행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국세기본법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국세기본법 이게.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보시고 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대요. 그럼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거두면 돼요. 사실 사행위 취소의 소송은 법원에 가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고 제3자의 재산을 다시 뺏어올 수도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최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 아니면 그 주변인들한테 거둘 수 있으면 그걸로 먼저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행위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2차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거둘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판례 내용들이고요. 넘어가서 33번이야. 33번. 교부 청구 참가합리 되면 옳지 않은 것은 교부 청구 참가합리와 모두 징수권 중단세야 된다. 이것도 국세기본법 내용이에요. 참가 완료한 관할세무서는 선액 압류기간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지나도록 안 팔았으면 촉구할 수 있어요. 매각을 촉구할 수 있어요. 국세를 포탈하고자 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교부 청구가 아니라 납기 전 징수 사유예요. 교부 청구는 누군가 선행 기간이 있어야 돼요. 3번 틀렸다. 4번 단순 절차고요. 5번도 단순 절차니까 한번 보시고 34, 35 다 풀었고요. 34, 35 풀었고 36번도 국기법 내용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국기법 듣고 좀 풀어보세요. 37번 보자. 37번 가장 틀린 것은 1번 신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 사육 중에 하는 경우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전하는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건 체납자거라는 거예요. 체납자거 이미 거두어들였으면 체납자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시 다 중복되는 질문들이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38번이야. 38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압류한 재산이 상장 주식의 주식 클릭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납세무 확정 전 징수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보전 처분으로서 확정 전 보전 압류죠. 압류 강의 국세에 납세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죠. 이번에 틀렸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공매를 대행할 수 있고 부패 변질로 빨리 안 팔면 재산이 줄어든대요. 그걸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의 해석 중에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신청에 대한 격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를 할 수 없는 집행 정지예요. 부정지의 예외 사유. 관할에서 소유한 압류한 재산의 추정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적다라고 판정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어요. 넘어가서 39번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복되고 2번도 중복돼요. 4번 바로 보죠. 관할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까지 맞죠. 근데 직접 매수할 수 있다 틀렸죠. 매수할 때 임직원이나 전문매각기관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가격 측정을 낮게 한 다음에 지네가 사서 몰래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40번이요. 참신한 문제였는데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절차의 순서로 오는 것은 단 압류대상 재산은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이고요. 상장주식이고요. 납기 전 징수사유가 아니래요. 그럼 고지 납부기한까지 안 냈으면 일단 스탠다드하게 납기 전 징수사유가 아니니까 독촉하는 거죠. 그래도 안 냈어요? 압류하는 거죠? 주식이에요? 공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매각할 수 있죠. 그런 스토리가 짜져 있는 게 5번이죠. 5번. 고지까지 안 되면 독촉하고 독촉까지 가면 압류하고 원래는 공매가 스탠다드한데 상장 주식이니까 직접 매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이런 문제 굉장히 참신했다라고 보고요. 41번.
공매에 관한 설명을 하자. 틀린 것은 3번에 바로 보죠. 국세기본법의 불복 등이 계속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에서는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있다.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가 원칙이고, 원칙적으로라는 말은 왜 들어간 거예요?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음 오른쪽에 42번이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또 나왔어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 재산이 부패 변질, 감량이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 매각이 줄어들 우려인 경우로서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있다. 이제 속히 팔면 안 되니까. 속히 이제 팔면은 우려가 있으니까 이때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는 이제 좋네. 공유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압류 재산이 공유자 지분이에요. 공매를 하려면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되고요. 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고 통지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유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 보증을 제고하고 최고가 매수 시적 가격 또는 공매 전 가격으로 공매 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우선 매수하겠다는 공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예정 이상인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매각 결정해야 한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그럼 무시하는 행위죠. 공유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신청 가격이 있어라도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자가 세금 그 매각 대금을 안 내면 그때는 최고가 매수 신청인에게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5번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또 나왔어요. 이 문제가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갑의 지분을 징수법상 갑의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공고하세요. 이번에 통지하세요. 3번 매각 결정 기일까지 살 수 있어요. 4번 을과 병이 우선 매수 신청을 하고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한 경우 특별한 혐의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한다. 맞고요. 공매 재산이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을 또는 병에게 매각 결정이 되었지만 그 매수인이, 그게 공유자라는 거죠. 공유자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공매가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청인에게 다시 매각 결정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다 왔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두 문제 남았다. 45번 보시면 압류한 재산, 옳은 것은 압류 재산의 추정 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에 매각할 수 있고요.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대금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 매각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액의 내국세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나왔는데, 남은 금액은 체납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세금 1억 걸었는데 거기서 남았어요. 국가가 먹는데요, 꿀 거. 그거는 뭐 깡패죠? 체납자한테 주는 거예요. 체납자한테. 관할 세무서가 매각 결정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하게 된 체납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매각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이것도 4번도 말장난인데, 관할 세무서에 매수대금을 수령할 때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게 아니라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시키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돈을 받았더라도 체납자로부터 세금 거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재산 팔아서 돈 들어온 거잖아요. 매수인으로부터 아니라 체납자로부터예요. 그리고 5번이 맞는 표현이니까 한 번씩 보시고, 아주 이게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요거 46번 보시면 압류 해제 및 압류 매각 유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총재산 추정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사유로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교부 청구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된다. 그걸로 남을 여지가 있으면 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었죠. 교부 청구 참가 압류 재산은 남는다면 그때는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3번이 그거죠. 관할세무상 체납자가 성실납세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때는 압류매각 유예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유예가 됐으면은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고요. 유예를 해제하는 경우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엔 담보쟁을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성실납세자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심의위원회가 타당성 인정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세징수법 이게 다예요. 우리 전범 10년 넘은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일단 이 안에서 그렇게 달라지게 출제된
확률은 없지만 개정세법 때문에 올해는 개정이 와장창 돼가지고 조금 더 이 조문 표현을 익숙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 나왔을 때 요약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아 이래서 기본서를 봐야 되는구나를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이게 사실 이게 조문 원문 다 본 거예요. 이게 국세청 거의 다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본 거예요. 원문 보고 요약서면 그게 효과가 커져요. 잠시 쉬었다가 조처법은 우리 50분이면 끝나요. 50분. 5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잠시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하러 끝낼게요.